토지는 건축물과는 달리 재산권 침해 사실을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즉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개인 소유 토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보통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에 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개인 소유 토지가 국가나 지자체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소유 토지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사용이나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 소유 토지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그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한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토지 소유자들은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소송의 요지는 피고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도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도로 부분을 인도하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인 국가나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토지 소유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내용으로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도로의 점유 형태를 크게 도로법에 의해 도로구역으로 결정 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 도로로 설정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일반 공중의 도로로 사용하는 상태인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고요. 제출된 자료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점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자기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법리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쟁점 토지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지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전체 중에서 소유 토지 중 일부는 분할하거나 매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나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소유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능이므로 이에 대한 소유자의 명시적인 포기 의사가 없는 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사정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반박 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송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도로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는 것일까요? 우선 대부분의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 토지 사용료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서 금액을 특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토지의 이용 상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대지로 이용되었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경우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용 상황을 대지로 할 것인지 혹은 도로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부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었던 토지는 도로로 평가하고 원래 도로로 사용하지 않던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점유하면서 비로소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이용되기 전의 이용 상황에 따라서 토지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법원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도 과거 사용료는 소재기일부터 과거 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되고 있고요. 과거 사용료뿐만 아니라 미래 사용료까지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한 경우도 자주 있으니까요. 혹시 이런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인 소유 토지가 국가 지자체의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토지는 건축물과는 달리 재산권 침해 사실을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